소방원을 비롯한 경위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해 의료대란은 없었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청주 홈경기가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야구 열기로 뜨거운 청주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토부가 이용객이 넘치는 청주공항 여객청사와 주차장을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활주로 신설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냉해와 우박 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사과 농가에서 올해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의사협회의 주도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충북에서도 대학병원을 비롯한 동네 병의원들의 휴진이 잇따랐습니다. 휴진 참여율이 생각보다는 저조해 의료 대란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의료 여건이 열악한 충북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로 북적이던 진료 대기실이 텅 비었습니다. 교수들도 진료실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하루 예정된 외래 진료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병의원들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선다는 충주의 한 유명 소아과가 문을 닫았고 청주 중심가의 피부과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충북의 병의원 98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곳은 2.3%인 23곳. 하지만 신고 없이 휴진한 곳을 비롯해 오전에만 진료한 뒤 오후만 쉬는 꼼수 휴진에 나선 곳들도 있었습니다. 한 외과 병원은 입원 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휴진이기는 한데 다른 원장님이 잠깐 나오시긴 했었거든요. 오전에. 근데 지금 외부 진료 또 오후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거의 휴무나 다름없기는 해요. 휴진에 동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1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은 없었습니다. 충북대병원 외래 휴진율은 절반을 조금 넘긴 55%로 사전에 예상했던 88%보다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적었습니다. 또 휴진을 미리 예고한 만큼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날 미리 병원을 다녀가면서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그 정도 느낌 나요.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병원 곳곳에 붙인 호소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 도민에게 송구하다며 의대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으로 전면 휴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협이 2차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다 충북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다른 시도보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충북에서는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청주 홈경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모든 티켓이 5분도 안 돼 매진되는 등 이번에도 청주의 야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선 경기장을 이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9개월 만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청주 야구장. 9,000석분인 청주 야구장 온라인 예매는 3경기 모두 5분도 안 돼 매진됐습니다. 현장 매표소 앞에 혹시나 취소표가 있을까 기다리는 팬들이 몰리면서 경기장을 돌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중앙석에는 아예 없어요. 몇 시부터 판매해요? 오늘 경기를 위해 충주에서 달려온 팬은 지난해 홈런왕 노시환 선수를 응원했고 제가 또 노시환 선수 사랑하거든요. 좀 작으니까 그냥 밥 먹듯이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따라 한화 팬이 된 초등학생도 신이 났습니다. 선수들 오늘 다치지 마시고 하나 이글스 화이팅 하세요. 청주 우암초와 청주중, 청주고를 나온 일명 청주의 아들 주현상은 팀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청주 구장을 다시 찾은 게 무려 8년 만입니다. 8년 만에 오다 보니까 좀 느낌도 새롭고 좀 신기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팀의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청주 팬분들께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 불이 켜지고 선수단이 마운드에 오르자 팬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했습니다. 특히 첫 경기 선발은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류현진. 목이 떠나갈 듯한 육성 응원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면서 청주 야구장은 축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청주 팬들을 5년 만에 만난 한화 이글스는 오는 20일까지 키움전을, 8월 20일 다시 청주로 돌아와 NC전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틀째 정전이 이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세개동 200여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엘리베이터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실 누전으로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20시간 만인 오늘 오후부터 임시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손편지로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SNS를 통해 공개한 손편지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희마을에서 청남대까지 400개의 구름다리를 허락하면 200만 명이 육로로 접근할 수 있고 백길이 조성되면 관광객은 5분 안에 청남대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도지사라면 현행법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정책에 신경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시설은 비좁다 보니 이용에 불편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국토부가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객터미널과 주기장, 주차장은 넓히고 수건 사업인 민간 전용 활주로는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청주 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369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용객에 비해 턱없이 비좁은 시설. 주차 공간을 4,857면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해 차를 댈 곳이 없었습니다. 계속 찾아도 없어서 사실은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활주로를 공군과 함께 쓰는 데다 길이가 짧아 수요에 맞춰 항공편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환 지사는 길이 3,200m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청주공항의 이전이 어렵다면 전용 민간 활주로를 기필코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 국토교통부가 청주공항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연구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289만 명인 적정 수용 능력을 지난해 이미 초과한 국내선 여객터미널을 오는 2027년까지 49만 명 더 받도록 만들고 국제선 역시 현재 연간 152만 명에서 200만 명 규모로 늘리는 작업을 올해 연말부터 시작합니다. 비행기 주차장 개념인 주기장도 현재 최대 14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년까지 20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도 공간을 활용해 지금보다 597대 더 늘리고 1,100대 규모의 주차 빌딩을 추가 건립합니다. 모두 1,355억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나눠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청주공항 기반 시설에 대한 우리 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평가합니다. 솔직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50년까지 수용량을 예측해도 지금 있는 활주로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활주로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침 자체가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냉해와 우박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사과 농가에서 올해도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기형 사과가 많아졌고 병해도 예전보다 빨라져 금사과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추석 사과로 불리는 홍로, 중생종 사과입니다. 이 농가의 경우 예년보다 기형 사과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꼭지와 직선으로 맺혀야 할 배꼽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으로 잘라 비교해보니 잘 자란 것과 달리 빈 씨방만 있고 씨앗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겨울과 봄철 잦은 비 등 기후 탓이 커 보입니다. 분화 형성기의 또 기상적인 어떤 재반적인 요인, 기온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끼자. 그냥 그래서 지금 뭐 따지는 못하고. 수확량과 과실 품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탄저와 갈반 병원균 징후도 예년보다 20일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겨울 사과로 불리는 만생종, 부사나무에 유독 노란 잎이 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이런 노란 잎이 많이 달리면 그해 병해가 많을 징후로 봅니다. 잎이 떨어지는 갈색 무늬병, 이른바 갈반 증상은 부사 생육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라도 일부에선 장마도 전에 이례적으로 탄저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 발생 밀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번 장마가 병의 확산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별로 안 오고 이제 짧은 기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죠. 하계 전정을 지금 빨리 이제 좀 서둘러서 통풍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뭐 지금 최선책이라고. 현재까지 추석 사과인 홍로의 경우 착과율이 안정적이지만 부산은 올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상도 등 전국의 사과 주산지에서 부사의 착과율이 예년보다 4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과수화상병의 확산 속도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생육의 이상 징후들이 덩달아 나타나면서 올해도 금사과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출신으로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는 김 지사를 오늘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백팩을 메고 혼자 걸어서 출근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에게 들은 일성은 고향 충북에 대한 유년의 추억,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 후 첫 근무지였던 충북도청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정주 할아버지도 다 고향 충북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고향 사랑에 대한 게 아주 남달랐어요. 그래서 꼭 충청북도 도청 가서 근무를 하고 싶었고 자원해서 20대 중반 나이에 충북도청 그 당시 지방과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에 오르기까지 공직에서 만난 6명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으로는 제가 국장 때 대한민국 25년 뒤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인 비전 2030을 만든 제가 주역이었었거든요. 그 철학과 비전과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해 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경기 도정에 임하면서 스스로 돈 버는 도지사라 칭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진보 또는 민주당에서 경제나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조금 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그걸 깨고 싶었습니다. 네, 그걸 깨고 싶었습니다. 경제 가장 잘하는 유능한 도지사 그리고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는 도지사가 돼야 되겠다. 3년 전 고향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 지사. 조선을 개혁하려던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새롭게 구현해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지요. 충북 사람 김동연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고향인 충북 도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있을지. 충북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장사할 기회, 더 많은 기업하고 창업, 창직할 기회,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고요. 현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신껏
때론 상상력을 발휘해 정책을 펴달라. 기재부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게 팍팍하실 겁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자랑스러운 충청의 아들로서 자리매김하고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 단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청주시 7급 공무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주시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신고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만족도 평가를 비롯한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량을 넘어선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대가 충북대와 통합을 앞두고 통합대학의 학교명을 공모한 결과 한국국립대학교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대는 학교명 공모가 접수된 300여 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한국국립대와 KNUT 충북대, 무궁대 등 19개를 수상작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 도립대가 보직교원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입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입시 부서의 직원 휴가도 자제하고 신입생 지원이 많았던 20개 고등학교에 담당 요원을 배정해 입시 설명회와 학과 체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립대는 전교생 장학금과 충북 최고 수준의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90%대를 유지하던 신입생 등록률은 올해 처음 89%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상과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상 지진 장비 인증센터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인증센터는 지상 3층에 연면적 9,500제곱미터 규모로 13개 시험실을 갖춰 기상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 평가와 검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센서와 진천 위성센터, 내년 준공 예정인 기상기후 인재개발원과 함께 기상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